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뇨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당뇨 전 단계에서 조금만 주의하고 노력하시면 당뇨로 가지 않거나 정상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죠. 그 시점을 놓쳐서 당뇨로 가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가는 속도를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추다 보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복잡하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걸 실천하기가 힘드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적인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휴식을 해줘야 됩니다. 혈당 99 이하 정상입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이죠. 126 이상이 당뇨인데 100부터 125까지 공복혈당 당뇨 전 단계, 그 식후 혈당 2시간 지났을 때 140부터 199까지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자, 당뇨가 될 건지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갈 건지 어떻게 보면 해석지대에 서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주면 정상으로 가거나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가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에 걸리고 나서 얼마나 오래 경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당뇨 합병증이잖아요. 당뇨 합병증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뇨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사실 당뇨 전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반드시 이제 당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좀 쉬게 해주세요, 인슐린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신호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 색소를 지금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건강검진할 때 당화혈 색소를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6이나 5.7 정도, 6.0 근처로 가고 있다면 그때부터 노력해 주시면 당뇨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의 핵심은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슐린이 기능을 잘할 때는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을 잘 흡수를 해서 차곡차곡 저장해서 잘 사용되게 해주는데, 인슐린의 기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게 되면, 근데 그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인슐린을 혹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당을 잡아서 우리 세포, 간이나 근육, 그다음에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은 적어지고 혈액 속에 당과 인슐린이 많이 돌아다니는 고혈당증, 고인슐린 혈증이 됩니다. 이때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는 인슐린들은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 저항성 상태 인슐린이라는 거죠. 따라서 핵심은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 있을 때 이 인슐린을 잘 케어를 해서 조금 쉬게 해주고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해주면 다시 이전에 인슐린 기능이 좋고 원활하게 활동하는 인슐린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인슐린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당뇨 전 단계 됐을 때 굉장히 무심한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또 당뇨 전 단계가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혈당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것을 후회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당뇨 전 단계 때 혈당을 너무 자주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심지어는 5번까지 재는 분도 봤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렇게 혈당을 자주 재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혈당을 잴 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그 다음에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혈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심한 것도 좋지 않지만 혈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징은 혈당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재지 마세요. 당뇨 전 단계는 당뇨가 아닙니다. 당뇨 전 단계는 우리 혈당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당뇨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지, 당뇨를 걱정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혈당을 체크할 시간에 제자리 뛰기, 스쿼트를 해보십시오. 그 1분, 2분, 그리고 걱정하는 시간까지 합치고 혈당을 보면서 왜 이렇게 높을까 후회하는 시간 5분에 10분 동안 그 운동을 해주시면 오히려 혈당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특별히 많이 재라고 하지 않은 이상, 주치의가 자주 재라고 않은 이상은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주일에 한두 번만 재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담당 주치의가 이게 좀 위험하니까 잘 조절하자, 그럴 때는 재는 시간 스케줄에 따라 재야 되지만 너무 자주 재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소보다 5분만 천천히 식사를 해주십시오.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신 분들의 식사를 잘 살펴보면 너무 지나치게 빨리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먹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게 되죠. 많이 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빨리 먹다 보면 우리 몸속에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인슐린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렙틴 호르몬도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식사를 했을 때 충분히 분비돼서 포만감을 누리게 우리를 도와주는데,
렙틴이 활동할 시간도 가지지를 못하는 거죠. 자, 빨리 먹는 거 굉장히 인슐린에 부담을 주는 액입니다. 평소보다 당뇨 전 단계라고 판정이 났다고 하면 5분만 천천히 식사해 주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시고 식사하는 동안 가장 느리게 식사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혼식을 한다면 타임을 아예 15분에서 20분, 평소에 10분 정도에 식사하시는 분이라면 15분에 식사한다고 하면 20분에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은 식사를 하고 있도록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혈당 지수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혈당 지수 낮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식사하면서 소금 섭취를 줄이되 천천히 먹게 되겠죠. 젓가락으로 거꾸로 식사를 해 주십시오. 거꾸로 어떻게? 밥 한 번, 반찬 한 번 하지 마시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했더니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드시는 분에 비해서 식후에 혈당이 20 정도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채소나 단백질의 섭취가 늘어나고 탄수화물의 섭취가 줄어듭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 하지 마시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식사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에 좋은 음식을 특별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때 아까 거꾸로 식사법 실천해 주시고 단백질은 늘리고 탄수화물은 줄이십시오. 그래서 아예 밥그릇을,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밥그릇 이제 반 정도의 밥그릇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정도만 담으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은 반으로 줄겠죠. 그리고 채소는 많이,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째. 그래서 밥빵면은 반으로 줄이시되 그게 배가 고프잖아요. 단백질을 조금 더 늘리십시오. 살코기를 늘리시고 달걀 하나를 식사할 때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밥그릇을 바꾸셔도 되고요. 채소는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 자, 하나 주의할 거, 우리 과일을 혈당을 조금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과일은 또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이 많잖아요. 우리 당뇨에 들어가면 과일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만 당뇨 전 단계에서 그렇게 과일을 막 제한하고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껍질을 벗겨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의 껍질에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우리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최대한 갈아 드시거나 뭐 주스로 만들어 드시지 말고 껍질째 드셔서 과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 전분, 식물 영양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슐린도 쉬고 싶습니다. 인슐린도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야 돼요. 인슐린도 밤에는 잠을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야식을 드시면 어떻게 되죠? 인슐린이 쉬지 못하죠. 그래서 야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야식 몇 시부터 드시면 안 좋을 것 같냐? 7시나 8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식 후에 탄수화물도 피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꼭 회식하고 나면 후식으로 밥이나 국수나 면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안 하셔도 돼요. 회식할 때 단백질, 고기라든지 생선 드시는 거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근데 회식 끝나고 나서 거기다가 탄수화물을 또 후식으로 드시게 되면, 자, 우리 고기나 생선은 이제 활동 에너지로 이제 사용을 하고 거기다 같이 먹는 술이 이제 활동 에너지로 쓰이는데 후에 탄수화물을 곁들이면 그건 전부 다 우리 몸에 저장되면서 인슐린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후식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거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안 드시는 것만 해도 획기적으로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식은 금지해 주시고요. 이거 5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을 쉬게 해서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가는 속도를 늦추게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거나 당뇨로 가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